자, 그 다음에는 해상노련 해운정책본부장입니다. 박상익 본부장을 연결합니다. 박 본부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해상노련이 그러니까 해운업에 있는 노동조합들의 그 연합체인 거죠. 네네. 그런데 지금 그 연안여객선 요번에 이제 이 청해진 해운 같은 이런 데를 보면 뭐 비정규직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네,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예. 뭐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규모를 모르십니까? 저희들도 정확히 파악은 한 바는 없고요. 예. 지금 이제 확률 퍼센테이지로 본다 그러면은 백분율로 본다 그러면은 대략 한 절반 이상이 이제 예. 비정규직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 승무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정규직인데 똑같이 승객의 목숨을 책임지는 여객선은 비정규직이 그렇게 많다. 그 이유는 뭘까요? 비정규직이 많은 이유는 그 선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운임 수익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 항로의 어떤 경제성이라든가 어떤 화물의 어떤 경제성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의 연안에 이제 종사하는 어떤 선박 같은 경우에는 예. 여객과 화물의 어떤 로부터 받아들이는 운임의 수익이 경제성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결국 비용을 절감을 해야 되는데 예. 그 비용의 절감을 결국 인건비 절감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예.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정규직보다는 이제 비정규직을 많이 채용을 해서 예. 그런 부분을 가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핵심 인력들은 정규직이 맡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월호의 경우를 보니까 선원 29명 가운데 15명이 비정규직이고 선장하고 선장을 보조하는 조타수 3명이 다 비정규직이라 그러고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고 경력도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정규직이라 그러고 이 관계가 이게 제대로 형성이 될까요? 선박 어떤 지휘 체계로 봐서는 이제 고용의 관계 가지고는 좀 분리돼야 될 부분입니다만은. 예. 일단 우리 그 선원의 어떤 고용 관계에 있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예. 고용 관계의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일부 이제 언론에서 말씀하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관계에 있어서. 예. 선원은 어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특정 계약과 부특정 계약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선원의 근로계약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기간이 정함이 있는 이제 특정 계약이 있고요. 기간이 정함이 없는 이제 불특정 계약이 있는데. 예. 이 불특정 계약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정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계약을 체결한 선원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예. 그 회사에 있는 선박에 이제 그 선박에 승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A라는 회사에 배가 10척이 있으면은 예. 그 10척에 대해서 이제 돌아가는 승선하거나 같은 배에 승선하거나 이런 시스템이 운영되는 것이고요. 예. 그때까지. 예. 근데 이제 특정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선박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A라는 회사에 1이라는 배가 있으면은 A라는 회사 1의 선박에 몇 개월을 타게 되면은 이제 그걸로 끝나는 그렇죠. 계약을 얘기를 하는데. 예. 지금 이제 세월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그런 이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계약의 체계가 선박의 지휘 체계를 이렇게 근간을 흔들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예. 어떻게 보면은 회사의 어떤 직제사항이나 또는 충성도 로열티로 받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는 될 수 있습니다만은. 예. 일반적인 어떤 그 회기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그러면은. 예. 그러한 어떤 근로 계약의 형태로 인해서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지휘 체계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아니다. 네네네. 그런데 일부 언론,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 구조된 그 세월호에 타고 있던 그 선원을 직접 이렇게 인터뷰를 한 초기에 이루어진 인터뷰입니다만은 그 내용을 보도한 내용을 보면 거기에 의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인 이 직원들끼리 서로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 네네네. 이름도 모를 정도면 이 지휘 통제 체계가 제대로 가동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선박에 새로 고용된 사람이 첫 승선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사람은 그 사람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 당연히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생기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시행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승선 중인 사람은 그 사람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규직이 불특정 계약으로 이루어진 회사라고 할선 치더라도 그 사람과 직접적인 성무를 한다거나 아니면 휴가 중에 유대관계가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알 수는 없겠죠. 알겠습니다. 박상익 본부장 지금의 주장은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끼리 사용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또 지금 표현하신 특정 계약, 불특정 계약 그렇게 조건이 다르다고 해서 선박의 지휘 체계가
그냥 무조건 자동적으로 문란하다 이건 아니란 얘기죠? 네, 그렇죠. 정상적인,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정상적인 핵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것을 이유로 해서 지휘 체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그런데 그럼 이번 세월호의 경우는 그런 뭐 비정규직, 정규직이 섞여 있다, 비정규직이 많다가 핵심 원인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과 훈련이 안 됐다 이거란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선원이라고 해서 예. 우리 또 비교를 하면 학생이라 그래서 상위층의 학생과 모범층의 학생, 예, 하위층의 학생, 불량 학생이 있듯이 예. 선원도 똑같습니다. 선원도 동일하게 예. 선원의 어떤 퀄리티가 이렇게 핵이 품질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양질의 핵이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 또는 이제 좀 부족한 기본적인 조건만 갖춘 이제 핵이 품질을 가진 선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네, 품질 그렇다 그러면은 예. 그렇다 그러면은 양질의 그 품질을 가진 핵이 품질을 가진 선원을 고용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좋은 처우와 좋은 교육 환경에 임금을 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못하니까 예. 거기서 결론이 나는군요. 그러니까 인건비 깎아보려고 하다 보니 제대로 된 선원을 고용할 수 없었다 이 말씀이군요. 고맙습니다. 네네. 예, 해상노련의 박상익 해운정책본부장 말씀까지 들었습니다.